자, 그럼 이번 시간은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요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무형자산도 역시 업무용입니다. 자, 이것도 업무용 자산이고요. 다만 지금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자산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요. 자, 무형자산이 되기 위해서 인식요건,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 중요합니다. 일단 자산인으로서 자산이라고 여러분 식별이 가능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니까 쉽게 자산이라고 우리가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산이라고 인식이 가능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 회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미래의 경제적 효익, 즉 미래에 돈이 회사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산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영업권이란 게 있고요. 산업재산권, 기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영업권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외부에서 유상 취득한 영업권만을 인정. 자, 외부에서 유상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론에 나오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이란 건 특허권, 신용신앙권, 의장권, 상표권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또 자산이 뭐가 있냐면 개발비입니다. 이게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데 보통 많이 혼돈을 해요. 개발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비용으로 많이 인식을 하는데 비용이 아니랍니다. 개발비는 자산이고요. 자, 우리가 이거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연구 단계에서는 연구비라고 하는 거고 개발 단계에서 개발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래에도 나와 있지만 판매관리비의 연구비나 제조원가의 연구비로 사용되고 있고 무형자산은 개발비는 이거는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개발을 하고 나서 무형자산으로서 이 요건을 미충족한다. 그러면 비용으로 합니다. 경상연구 개발비라는 비용으로 계속 처리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럼 사례를 보시면 법률상의 권리가 아닌 경제적 사실관계로서 무형자산으로 계상되는 것은 그러면 이거는 영업권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여기도 감가상각을 합니다. 이거는 시험에 100% 출제입니다.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그럼 유형자산처럼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데 자, 차이점은 뭐냐면 무형자산은 법령을 정해놓고 있진 않는 한 20년을 초과할 수 없는 거고요. 법령에 정해지면 법령대로 내용 연수 기간을 설정하셔야 되는 거고 법령을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자산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시작한다. 이거는 유형이나 무형이나 똑같습니다. 동일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분개할 때 유형자산은 어떻게 했었죠? 유형자산은 간접법이었어요. 자, 유형자산은 차변의 감가상각비라 그랬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적는 게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한 건데 무형자산은 직접법이에요. 직접법은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하고요. 감가상각비란 말 대신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그리고 대변에 바로 영업권이나 특허권 이렇게 무형자산을 정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잔존가액은 반드시 0입니다. 0을 원칙으로 한다. 0을 원칙으로 한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 방법을 어떤 게 쓸 거냐.
우리가 유형자산에서는 정해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학계법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듯이 무형자산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무형자산도 유형자산처럼 정해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똑같이 정하는데 요거 중요해요.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걸 사용하느냐? 정해법을 사용한다라는 거.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 때는 정해법으로 한다 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한다. 무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그러면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는 직접법으로 무형자산을 바로 직접 차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영업권 또는 특허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개발비 이렇게 해서 바로 자산들을 바로 직접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 외에 기타 비이동자산입니다. 우리가 비이동자산에는 4가지가 있다. 정리하면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이연법인세 자산, 보증금, 장기성 매출채권, 장기 성급 비용, 장기 성급금, 장기 미수금 이런 것들이 기타 비유동자산에 있다 한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분계 연습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했다 그랬습니다. 비업무용 토지입니다. 취득을 했으면 차변에는 이거를 자산의 증가로 해서 투자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토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투자 부동산 하고요. 여기서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 재비용이다. 매입 재비용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거 세금 아닙니다. 세금 아니니까 세금과 원가금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모두 원가로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부 더해서 투자 부동산은 525만원으로 해주시고요. 이걸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현금 525만원 이렇게 대변에 기록해 주세요. 자, 2번으로 가봅니다. 현금 1000만원을 2년 상환 조건으로 대여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2년 상환 조건이니까 차변에는 장기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자산의 증가로 장기 대여금이라고 하고요. 현금을 빌려줬으니까 현금이 회사에서 감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1000만원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3번입니다. 공장에 새로운 기계장치를 그럼 여기서 기계장치가 되고 취득하고요. 그러면 차변에 기계장치라고 합니다. 자산의 증가로 기계장치 하고요. 시운전비 그럼 여기에 포함을 해 주셔야 되니까 차변에 기계장치는 980만원을 적어주시고 이거를 함께 당자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랬으니까 대변에는 당자예금이라고 해서 980만원 기록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과 5번을 보도록 하죠. 자, 업무용 토지 1억을 취득했다.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토지가 되는데 자, 토지에 지금 뭐가 들어가냐면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들어갔어요. 100만원. 그러면 토지는 1억이 아니라 1억 100만원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세금이 아니다. 이거는 세금이 아니고 취득을 위한 재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 가격에 포함을 한다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대변에 3천만원은 당자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자, 당자 예금이 3천만원이라고 기록해 주시고요. 자, 5천만원은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지급 어음해서 5천만원을 적어 주시고요. 나머지 잔액은 월말에 준다라고 했으니까
미지급금 해가지고 2천만 원을 적으면 일단 1억이 맞춰지죠. 그 다음에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현금하고 100만 원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쪽의 금액을 일치시킨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5번입니다. 2000X1년 1월 1일에 비품을 취득해서 3년간 사용하기로 하였다. 자, 3년 동안 이 비품을 사용할 거예요. 근데 2000X2년, 자, X2년, 그러니까 두 번째 해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취득원가는 1,000만 원이고 정률법이다. 그럼 빨리 정률법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 이게 정률법 감가상각비예요. 그러면 2000X1년은 자, 취득원가가 1,000만 원이에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0이고요. 자, 그리고 10%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 2000X1년에 나오는 거고요. 자, 2000X2년입니다. 자, 취득원가는 동일하게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만 원이니까 앞에서 계산한 금액을 빼죠. 그리고 10%. 그러면 얘는 90만 원이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자, 이것을 요구한 답은 2000X2년에 감가상각비를 회계 처리하시오 그랬으니까 이 90만 원을 기록합니다. 자, 차변에 감가상각비 90만 원, 대변에는 비품을 먼저 적고 아래에 적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년에는 90만 원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6번입니다. 자, 업무용 자동차를 처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차를 팔았으니까 자산의 감소로 오른쪽으로 적죠. 대변으로 차량 운반구 하고 적습니다. 그런데 취득 원가가 얼마냐면 250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250만 원을 적어 주시고요. 자, 여기에는 지금 문제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차량을 팔았으면 반드시 차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기록해 주셔야 되는데요. 2년간 감가상각했고 중요한 건 여기서 찾아야 될 건 정해법입니다. 그럼 정해법 공식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정해법은 내용연수분의, 제가 약자로 쓴다면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예요. 이게 정해법입니다. 그러면 자, 찾아보세요. 이제 내용연수가 몇 년이죠? 10년입니다. 10분의 취득원가는 250이고요. 250. 잔존가치는 없습니다. 0이에요. 그러면 250을 10년으로 나누면 매년 25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몇 년을 감가상각했냐면 2년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50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차량의 실제 가격은 순장부 가격은 250만 원에서 50만 원을 차감하고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분을 얼마를 했냐? 180만 원에 처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250만 원짜리를 180만 원에 팔았으면 손해를 보셨죠. 20만 원에 손해를 보셨으니까 이거를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만 원을 적고요. 자, 나머지 180만 원을 여기에 기록해 주는 거죠. 그럼 180만 원은 150만 원은 거래처 발행에 자기야수표로 받았다 그랬으니까 현금이 얼마예요? 150만 원이 되는 거고 현금이 또 나머지는 미수금해서 30만 원이 되겠죠. 30만 원을 여기서 30만 원을
적어주시면 여기가 대변이 이제 모두 250이니까 더해보세요. 50만원, 20만원이면 70만원이죠. 그 다음 30만원을 더하면 100만원이죠. 현금 150을 더하면 250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처분했을 때 분개도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7번으로 가보면 공장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차량에 대해서 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하고 수리비가 600 나왔으니까 600만 원을 기록해 줍니다. 그러면 차변에 적어야 될 걸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자본적 지출이라 그랬어요. 그럼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적는 걸 말합니다. 자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차량이라고 나왔으니까 하나는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을 적죠. 그럼 70%니까 420만 원이 되겠죠. 600만 원 곱하기 70% 하면 420만 원이 차량 운반구가 되겠고, 수익적 지출로 한다. 그러면 이거를 수선비나 또는 더 정확한 말로는 차량 유지비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180만 원이 정리가 되겠죠.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선비로 적어도 되지만 차량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수선비보다는 차량 유지비를 더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차변 대변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론 문제를 한번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여러분들 투자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찾아보시면요. 자, 경상개발비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뭡니까? 비용이죠. 자산이라는 것보다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되어야겠죠.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서 투자자산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가증권의 분류. 이거는 여러분들 앞에 단기매매증권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다음 중 비이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뭐죠, 여러분들? 당좌자산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당좌자산 앞에서 배우셨죠, 여러분들? 예, 유동자산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1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은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고요. 자, 유형자산이 아닌 거 했으니까 골라보시고요. 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첫 번째, 물리적인 형체가 있다. 맞는 거죠. 그 다음 1년 이상 장기에 걸쳐 사용한다. 맞고요. 3번,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 이게 틀렸죠. 여러분들, 토지하고, 요거 외워두시라고 그랬죠.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이 두 개는 감가상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했죠.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을 한번 또 많이 나왔던 거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본사 건물을 신축한다. 이 문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일부 계약금을 줬다. 이거는 선급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틀리시죠. 이거는 앞에서 주어진 이 주어, 본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지급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은 여러분들이 또 해보시기로 하고 8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8번입니다. 회사 업무용 차량을 구입했다. 그럼 차량 운반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자, 차량 가격이 1000만 원입니다. 취득세 20만 원, 등록세 30만 원. 이거는 더해줘야죠.
취득을 위한 재비용이니까 더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비용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자동차를 우리가 차량을 사면서 따로 지급한 비용이니까 보험료라고 해서 따로 처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럼 8번은 정답은 2번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 1000만원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1050만원을 정답으로 하고 보험료로 50만원 비용을 따로 처리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 10번은 같은 거니까 제가 10번으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그러면 건물을 준공한 후에 지급한 이자 비용. 그럼 이거는 건물이 이미 완성이 되었죠. 준공은 건물이 준공됐다는 것은 건물이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건물 중에 나가는 게 아니니까 이자 비용으로, 이거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취득원가에 따른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구입하면서 취득세, 등록세가 들어갔다. 이건 취득 재비용이기 때문에 토지 원가에 포함시켜 주세요. 자, 이번에는 상품입니다. 이거는 재고자산 쪽이죠. 그래서 재고자산은 하재 보험료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하는 거고요. 수입한 기계장치의 설치비. 기계장치의 설치비니까 당연히 취득원가로 합쳐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번을 보겠는데요. 자, 이거는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 보도록 하죠. 건물 일부를 수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3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자, 보유 중인 타인 발행 자기하수표로 지급하였다. 이거는 현금 지급했다는 얘기죠. 타인은 거래처가 발행한 거니까 거래처가 발행한 자기하수표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지금 1번, 2번은 아니고요. 현금이 3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만원은 자본적 지출이다 그랬으니까 자산으로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고 3번이 틀렸네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건물로 20만원 적고 나머지는 수익적 지출, 수선비로 10만원을 나머지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 깊게 기억하셔야 될 거라는 거. 그래서 12번 한번 풀어보고 갈까요? 자본적 지출이다. 이거는 회사의 자산으로 처리를 해준 거죠. 중요한 이제 어떤 회계 처리가 필요할 때 자본적 지출을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비유동자산의 내용을 연장한다. 연장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인데 원상 회복을 위한 지출이다 라고 한다면 수익적 지출이고요. 능률을 유지한다. 현상 유지한다. 수익적 지출이고요. 지출의 효과가 일시적인 지출이다 그랬으면 수익적 지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13번과 14번은 여러분들에게 풀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니까 한번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본문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15번과 16번 공식을 이해하는 거 해봅시다.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장부가액이란 건 뭐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면 이거를 장부가액이라고 합니다.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면 이걸 장부가액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다가 상각률을 곱하죠.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정률법이죠? 자, 정률법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은 감가상각 방법 중에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그랬습니다. 자, 내용연수 동안 매기 동일한 금액. 자, 이렇게 매년 동일한 금액이 나오는 거 무슨 법이죠? 정액법이죠?
자, 정해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률법과 정해법을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걸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면 이거는 제가 17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에 대한 이제 이론 문제입니다. 감가상각이죠. 자,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유형자산을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배부하는 과정이다. 이게 정의입니다. 개념이면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의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2번은 보유기간 중에 내용연수를 증가한다. 그럼 이건 수익적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틀린 것은, 설명이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설명이 틀린 것은 2번. 그러니까 내용연수를 증가시킨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로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는 걸 장부가액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기업회계 기준에서 감가상각하는 방법에는 정해법, 정률법, 연수, 합계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8번으로 넘어가실까요? 자, 이거 감가상각하는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아까 위에서 정의에서 17번의 정의에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자산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취득원가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셔서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20번으로 가봅니다. 자, 20번입니다. 2000X1년 1월 1일에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0만원이고, 자, 취득원가 10만원이고, 잔존가치는 5천원이며, 내용연수는 5년이다. 정률법 그랬습니다. 정률법. 그러면 여러분들, 정률법은 아시죠? 취득원가에서, 자, 제가 약자로 좀 쓴다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우리가 퍼센트율, 상각률을 곱하는 게 정률법입니다. 그러면 2000X1년 취득원가가 10만원이라고 그랬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지금 어디도 안 나와 있죠? 잔존가치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한 금액을 적으라는 건데 첫 해니까 없겠죠. 0이겠죠? 그럼 0에 곱하기 상각률은 0.45 그랬으니까 0.45를 하면 첫 해는 45,000원이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요구하는 답은 2000X2년입니다. 그래서 10만원에서 45,000원을 빼고 곱하기 0.45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죠, 여러분들? 이게 계산을 해보면 네, 24,750원이 나옵니다. 24,750원이 계산돼서 나오죠. 그럼 정답은 4번으로 해야 맞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풀어보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앞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건 공식 꼭 암기해 두라고 했었던 거 잊지 마시고 한 번 더 정해법, 정률법을 확실하게 암기 부탁드립니다.